비 오는 날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다가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체를 다시 구매하기 아까워서 내친 김에 중고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가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과정 중에 다른 앱과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관심 카테고리 설정란에서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체크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카테고리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에게 홈 화면에서 보고 싶지 않는 카테고리는 체크를 해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가입자들은 체크되어 있는 대부분의 항목을 그대로 둔 채 특별히 관심 없는 항목 서너 개 정도를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카테고리의 알림을 받아보게 하려는 당근마켓에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이처럼 초기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는 사람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모두 다 귀찮아서 특별한 이득이 없는 한 현재 상태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표현으로는 귀차니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다. 이런 감정은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이력을 발휘합니다. 귀차니즘이 발생하는 심리적 원인은 인간의 현상 유지 평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 평양을 이용한 마케팅이 바로 디폴트 옵션, 즉 초기값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할 때 모든 명령어를 전부 다 입력해야 한다면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동 시에 명령어가 어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처럼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 즉 처음 기본값을 디폴트 옵션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효과가 가장 여실히 확인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기증 문제입니다. 의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장기만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장기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럴 의사가 없음을 특별히 밝히지 않는 한 내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사망 후 자신의 장기 기증에 대한 찬성 비율은 독일이 12%, 오스트리아가 9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장기 기증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장기 기증자가 되려면 운전면허 신청을 할 때 장기 기증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증을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된 이런 작은 시스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친환경적 활동과 같은 공공정책에도 이러한 원칙들이 절묘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호텔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에 침대 시트를 교체하지 않거나 최근 배달 앱에서 일회용품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사례들입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배달앱 인증, 여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일회용 수저 주문이 한 달간 6,500만 건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일회용 수저가 받기가 아니라 안 받기를 기본값으로 바꾼 결과였습니다. 2020년 6월과 비교해 보면 일회용 수저를 주문하지 않는 비율이 13 내지 21%에서 62 내지 73%로 급증했습니다. 단지 기본값만 바꿨을 뿐인데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착한 기본값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폴트 옵션은 기업에서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유럽의 대형 국영철도 회사는 좌석 예약 웹 서비스를 예약할 때 기본값으로 티켓 구매 옵션을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티켓 발매가
예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비율이 변경 전에 9%에서 디폴트로 변경된 후 47%로 증가함으로써 연간 4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금융권의 자동이체도 가장 기본 일반적인 디폴트 옵션의 방식이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기본은 저축 먼저, 소비는 나중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적금이든 펀드든 일정 시점에 자동으로 이체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고 현명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요즘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체와 같은 일종의 자동투자 제도로서 그동안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어디에 둘지 몰라서 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295조 6천억 중에서 약 86.4%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그간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13.6%만이 실전 배당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수익률이 당연스럽게 아주 낮았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수익률은 연평균 6 내지 8%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네는 무의식적 자동화, 감정적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제한에 쉽게 공략돼서 해당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에 노출된다면 개인의 인지평양 역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지평양이란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네는 끊임없는 정보를 단순화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평양을 잘못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데니얼 카너만 교수는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두 가지 사고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1, 이것은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사고고요. 시스템 2는 노력과 집중을 요구하게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데니얼 카네만은 시스템 1이 작동하더라도 시스템 2가 개입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전략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따릅니다. 구독 서비스의 경우 나쁜 디폴트를 예방하고 무의식적 구매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구매 후에 철회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1이 작동해서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스템 2가 가동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본인의 구매 결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이 맞았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게 되면 구매를 철회하고 제품을 반품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